좋아진다. 읽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사인이라고 그러나? 벽화를 그려라. 벽화를 그려. 자자, 보자. 자, 우리 바생 아저씨부터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자, 바쟁의 영화론. 바쟁이 이야기하는 영화. 자, 바쟁은 영화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아, 여기 창문이 없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네. 야, 창이잖아, 창.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결국 이 말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화가 창문인 거잖아. 그래서 영화, 창문을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라.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말이 중요한 단어를 찾자면은 당연히 뭐겠냐,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라 라는 말이겠지.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영화라는 것은 그러하다. 결국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 결국 영화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현실, 그러니까 바쟁이 생각하는 현실의 특성이거든. 영화 속에 영화 속의 현실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연속성이 있어. 근데 사실 영화 속 현실이라기보다 그냥 현실이거든. 요 현실. 바쟁이 생각하기에 영화 속에 있는 현실을, 결국 영화는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현실의 특성이야. 연속성이야. 그거 너네 우리 시나리오 배우잖아. 아, 근데 중간고는 1학년 때 시나리오를 안 배워가지고 너네 우리 뭐 배웠지? 우리 급 배웠지. 결혼했었지. 그치?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 씬넘버가 나오고서는 씬넘버가 나오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 여기에 S 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오지. 공간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몇 강의실이지? 우리 뭐 씬넘버 뭐 씬넘버 1 뭐 이런 거 했어. 그러면 여기에 1강의실 늦은 오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갔어. 다음 씬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뭐 여전히 뭐 공간에 1강의실. 그런데 늦은 저녁.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에서는, 영화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굉장히 세분하게 쪼개놔요. 그 샷에 따라서. 그런데 원래 현실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분할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우리 몇 초 흘러갔는데 그게 분할되는 게 아니잖아. 원래 현실 속에서의 물리적인 시공간은 분리되는 게 아니야. 물리적 시공간은 분할되지 않아. 원래 현실은. 물리적 시공간은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야. 분할이다. 분할. 총체. 그 다음에 또 어떠냐.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여기 지나가다가 갑자기 엎어질 수도 있거든. 아니면 지나가다가 안 엎어지고 저 문까지 갈 수도 있거든. 현실은 뭐가 일어날지 모르거든.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결정성. 원래 현실은 미결정성이야. 얘는 의미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 미결정성은 결국 바쟁은 영화 속에 현실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연속성. 어차피 현실 속에서의 물리적인 시공간에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영화 속에 구현을 해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그 어떤 의미도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영화 속에 그대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너희가 미리 읽었겠지만 영화의 결말이 뭐로 나와야 돼? 영화의 열린 결말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니까. 이 결정성이 반영이 된 거죠. 자, 이게 바쟁이 생각하는 영화. 영화 속에서 그려내야 되는 현실이야. 이런 거를 담아내야 돼. 자, 이때 바쟁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죠. 다음 문장 다른 얘기 할 거래. 다음 이번엔 바쟁이 생각하는 감독의 유형이야. 바쟁이 분류한 감독의 유형. 아이고. 추워. 첫 번째, 바로 이미지를 여기 두 개로 나눠놨죠?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 첫 번째는 이미지를 믿는 감독. 자, 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봤더니만 영화의 형식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보여지는 형식적인 면, 내용보다는 형식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하는지 봐보자. 형식에 치중을 하니까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아유 내가 너네 이거 몽타주 찾아가지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잠깐만 있어. 뭐 있나? 잠시 멍 때리고 있어요. 몽타주. 몽타주가 잘 나오는 거 없나? 두근두근 내 인생. 너네 두근두근 내 인생 봤니? 봤어? 뭔지는 아니야 이거만? 두근두근 내 인생. 우리 영원히 썩지 않는 동원이 오빠가 나오는 영화야. 원래 중간고가 그 두근두근 내 인생이 1학년에 있어. 이게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는데 너희가 안 배웠어. 그래서 몽타주를 안 배워. 원래 몽타주를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로서 설명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얘들아, 좀 이따 내가 이걸로 보여줄게. 일단 봐봐. 자, 이미지를 믿는 감독.
얘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사용해. 다양한 영화적 기법. 이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사용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현실을 변형하는 거야. 현실을 변형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변형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하는 거야. 새로운 의미 창조. 자, 여기서 주된 포인트가 바로 무엇일까? 요거겠죠. 현실을 변형시킨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요거 바쟁 선호할까 안 선호할까? 바쟁은 선호하지 않겠죠. 왜냐면 바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바쟁이 지지하지 않는 쪽이야.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이젠슈타인. 몽따주 기법. 이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너네 두근두근 내 인생 책 안 읽어봤어? 책 아니라 영화라도 어떤 거냐면 졸업증에 걸린 남자의 얘기야. 너희가 1학년 때 이거를 시나리오를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몽타주는 배우고 와야 수능까지 가는데 그 졸업증에 걸린 남자아이야. 그 졸호니까 어떻게 되겠냐? 되게 빨리 늙겠지? 그래서 걔가 지금 18인가로 나오거든, 극 중에서. 근데 원래 소설이야, 원작. 김혜란의 소설이야. 근데 18살인데 벌써 이게 80세 노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빨리 늙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알츠하이머한테 막 치매가 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서혜교 오빠, 아빠가 강동원이야. 지금 어떻게 안 보냐, 가야지. 오래된 영화. 그래서 애가 18인가 그런데 졸호증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늙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남들보다 빨리 졸호야. 빨리 늙어. 그래서 걔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못 한단 말이야.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아이의 성장 과정의 아픔을 다룬 건데 거기 이게 영화 이거 영상 틀면은 이거 안 나오는 거 같네 보니까. 응, 나오나? 나오네. 보이지? 이거 아주 진짜 정확하게 딱 내가 막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 이거야. 너네 보여주기 싫은가 봐. 소리는 안 나오지만 봐봐. 옆에 있는 이거 보지 말고 포크네 셰프 보지 말고 이거 봐. 일단 얘가 그 주인공이 아름이야. 아름이는 일상생활을 못해. 그래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를 되게 소망하고 꿈꾸는 애야. 일단 몽타주 기법이 여기서 몽타주 기법이 어떤 거냐면 원래 내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이 강의실을 찍으면 풀샷으로 그냥 여성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도 되거든? 그런데 자르는 거야. 일부러. 칠판 찍어. 그 다음에 한나가 지금 볼펜 물고 있는 장면만 찍어. 그 다음에 상우가 딴 생각하고 있는 장면 찍어. 그 다음에 저기 쌓여있는 책 찍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엎어져 있는 거 찍어. 그러면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쪼개보면은 칠판이랑 쌓여있는 책이랑 한나가 연필 물고 있는 거랑 아무런 상관은 없어. 그런데 그거를 개별 숏으로 찍은 다음에 쭉 한 번에 보여줘. 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강의실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속되지 않는 이미지들이랑 되게 상충되는 이미지들을 쭉쭉쭉쭉 겹쳐놔. 그래서 하나의 의미를 연출하는 거야.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거야. 이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는 어떤 거였었냐면 아름이가 일상적인 생활을 되게 소망하는 거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지금 여기 정확하게 몽따주거든. 이게 롱테이크가 아니야. 일단 아이들이 뛰는 장면이잖아. 영화로 갔다. 영화로. 언제까지 뛸 거야? 그 다음 빨래. 봐. 아이들이 뛰는 거 빨래 냄새에 그냥 평범한 이불에 눕는 거. 근데 봐라. 애가 늙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저씨가 TV 보면서 울고 있는 장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거냐면은 왜 슬프구나. 막
어떤 거냐면 봐봐. 지금 너희한테는 화면 영상이었지만 이건 필름 한 컷 한 컷 한 컷이거든? 그 필름 한 컷 한 컷 그 아저씨가 울고 있는 장면과 물론 아름이 때문에 울고 있는 거지만 그 엄마가 여기 그 저기 혜교 언니가 우리 착 해가지고 입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랑 애들이 뛰는 장면 있죠? 걔네들 사이에 연관성이 전혀 없거든?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아름이가 소망하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이야.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담아내는 게 몽타주야. 그게 몽타주야. 원래 몽타주 자체가 따로 촬영하면 화면을 따로 촬영한 화면을 쭉 이어 붙이는 게 몽타주 기법이야. 그러니까 알고가 원래 알아야 돼. 국어에서 너희 문학에서라도 그 극본을 하면 알게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런 몽타주의 대가였던 에이젠슈타인은 이 어떠냐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지금 아이들이 원래는 지금 이 장면 말고 뭐냐면 애들이 트램플린 뛰거나 아니면 하늘 위에 구름이 두둥실 떠가거나 거기에 풍선이 올라가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그냥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근데 쭉 이어놓고 보면은 아 저게 아름이가 소망하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 자 요렇게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 저게 바로 몽타주 기법이야. 요 아이젠슈타인이 얘기하는 이 몽타주 기법은 일단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상징적인 이미지 사용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만드는 거야. 원래 익숙했던 걸 낯설게. 우리한테 트램플린이랑 그 다음에 구름이랑 빨간 풍선 우리한테 익숙한 거거든. 근데 그렇게 따로 조각해서 편집을 하면서 우리한테 낯설게 만드는 거야. 평소에 익숙했던 대상을 낯설게 느끼게 하는 거야. 낯설게 느끼게 함이 아니라 낯설게 함이라는 정도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이젠슈타인이 사용했던 몽타주 기법. 두 번째는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 짧은 숏을 이쪽으로 올릴게요. 짧은 숏을 불규칙적으로 편집.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짧은 숏을 불규칙하게 편집을 해서 영화가 재현해 놓은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느끼게끔 해. 영화가 불연속적으로 공간의 불연속성. 예주야, 그럼 이 기법 바쟁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뭐 때문에? 딱 한 단어만 찾아볼래? 한 단어. 하나야 뭘 것 같아? 한 단어. 여기에서 한 단어. 그래 그거야. 불연속성. 왜냐면 바쟁의 경우에는 현실은 어떻다고 얘기했냐? 연속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걸 따로 짧게 찍어서 이어 붙여보니까 불연속성이 연출이 됐어. 그러니 바쟁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그런 연출이 아니야. 자 됐죠? 자 그다음 이번에 바쟁의 비판.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깨트린다. 불연속성. 바로 나오죠? 몽타주에 대한 바쟁의 비판. 일단 뭐라고 하느냐? 몽타주는 현실의 연속성을 깨트려. 또 어떠냐면 관객이 그냥 내가 의도한 대로 상상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데 감독이 의도한 바대로만 해석하게끔 하는 연출 방식이야.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만
관객의 의도에 그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관객이 단일한 의미로만 하나의 의미로 단일한 하나의 의미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 단일한 의미로만 해석할 우려가 있어요. 결국 바쟁이 얘기했던 얘는 뭘 깨트린 거야? 연속성이 깨지는 거죠. 바쟁은 영화 속의 현실은 연속적이어야 된다. 근데 이거 깨진 거야. 자, 그 다음 감독이 의도한 의미로만 감독의 의도에 따라 단일한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 지웅아 얘는 뭐가 깨진 거야? 연속성은 이미 깨졌는데 열린 결말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미결정성도 깨트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미결정성도 아웃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 바젝은 당연히 이렇게 몽타주 기법에 대해서 좋아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말을 내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바젝이 선호하는 감독의 유형. 자, 두 번째, 2번 이번엔 현실을 믿는 감독. 우리 상호는 오늘 왜 이렇게 한가해? 왜 백지야? 풀지도 않고 뒤질래 진짜? 썼는데. 응? 썼는데. 아 진짜? 오늘 좀 이따 내가 가서 본다. 풀지도 않고 말이야. 자, 현실을 믿는 감독은 아까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영화적 기법을 통해서 현실을 그냥 비틀어내는 거야. 그냥 의미를 재창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자, 이번에 현실을 믿는 감독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중시하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바젝이 지지하는 감독입니다. 바젝은 이런 연출을 더 선호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화는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바젝이 생각하는 거랑 딱 떨어지죠?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들은 영화를 통해서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 이때 사용하는 영화적 기법이 있어. 이렇게 변형되지 않은 이 현실을 이 현실 세계를 바젝처럼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사용하는 영화적 기법.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디포커스. 여기서 디프포커스라고 되어 있지만 디포커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롱테이크. 롱테이크는 너희도 아는 기법이지 않나? 자, 이 디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가까운 것부터 멀리까지 솥 전체를 선명하게. 근데 보통 이 디포커스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건데 야, 가까운 거 이렇게 찍잖아. 그러면 영화에서 앞에 있는 거는 선명하게 나오지. 근데 뒤에 있는 건 아웃포커스인 되지. 그래서 흐리게 나오잖아. 그게 아니야. 그냥 다 찍는데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 그 어느 하나도 아웃포커싱 되지 않고 다 선명하게 나오는 거야. 전부 다 선명하게. 이게 원래 아웃포커싱이 되면은 내가 지금 예주를 찍고 있잖아? 그러면 예주 빼고 나머지는 보통 뿌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어디에만 집중하게 되냐? 이 예주라는 인물에게만 집중하게 되는데 디포커스를 해버리면은 가까이 있는 거나 저 뒤에 있는 상호까지 모두 다 선명하게 나와. 그러니까 관객이 얘한테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애까지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본다는 얘기야.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현실. 내가 현실에서 갑자기 예술한테 하늘에 뿅 반해가지고 그런 이상의 그런 머릿속에 정신 착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너희가 뿌옇게 보이지 않거든. 원래 현실은 다 똑같이 선명하게 보여. 그걸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디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가 모두 다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경에서 원경까지 슛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 맞추는 기법.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서 촬영한. 그래서 어떠냐? 원근감이 느껴지게끔 할 수 있어. 이것도 역시 원근감 느껴지게 할 수 있어.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롱테이크.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들은 짧은 필름이 여러 개가 뚝뚝뚝뚝 연결되는 거잖아. 근데 롱테이크는 그냥 우리가 너네 야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알 거다. 내 갤럭시는 안 써봐서 모르겠다. 그 동영상 찍잖아. 그럼 밑에 되게 세분화돼가지고 밑에 짝짝짝짝짝짝짝 필름처럼 나오잖아. 원래 영화가 그런 거거든. 원래 영화가 짧은 필름들이 쭉 이어지는 거. 근데 이번에 롱테이크는 그 필름을 안 끝낸 거야. 1, 2분 이상 그냥 길게 찍어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찍는 거야. 그게 롱테이크 기법이야. 자, 요 롱테이크 요거 자체는 하나의 슛이 1, 2분 이상 끊김없이. 대단한 거야. 하나의 슛이 1, 2분 이상 끊김없이. 요게 롱테이크다. 그러면 얘는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예상되는 거야. 영화 속에 지속되는 사건이랑 관객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거기서 1, 2분 동안 진행되는 거 우리도 똑같이 1, 2분 흘러가는 거야. 갑자기 어벤져스 보고 있는데 걔네 1, 2분 사이에 막 3년 훅 지나가잖아. 근데 우리 영화 보고 있으면 3년 늙어버리는 거 아니거든? 근데 1, 2분이 그냥 우리의 1, 2분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영화 속에 있는 현실과 진짜 현실이 똑같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 있는 사건의 지속시간과 사건의 지속시간 얘랑 관객의 영화를 보는 시간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진짜 현실감을 준다는 얘기야. 진짜 현실처럼. 영화 속에서 1, 2분 흘러갔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 1, 2분을 그대로 체험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과정에 따르면 만약에 1번과 2번이 짬뽕이 된다면 1번과 2번이 혼용된다면 디포커스랑 롱테이크가 같이 연출이 된 장면 얘네들은 어떠냐 진짜 현실을 그대로 느끼게끔 해준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질 거거든. 아유 우리 수연이 울고 있는 거 봐. 자, 그 장면에 담겨져 있는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응시한다는 거는 바로 디포커스겠죠. 근경부터 원경까지가 선명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굴 보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관객이. 이거 아웃포커싱 되는 거는 관객의 의도에서 얘만 보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관객이 뭘 볼지, 어떤 인물을 볼지, 어떤 사물을 볼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거죠. 인물과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응시한다. 자, 그 다음에 1, 2분 동안 롱테이크를 찍었으니까 화면 속에 있는 사건의 전개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다. 화면 속에 있는 공간 전체에 디포커스로 찍었으니까 그 다음 사건의 전개를 그냥 그대로 지켜본다. (1, 2분) 동안 끊김없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냥 이번에 세 번째는 과정이 그러면 어떠한 연출 방식을 선호하나요? 아마 이런 것들을 선호하겠는데
바쟁이 선호하는 영화 연출 방식. 자, 그것이 어떠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영화를 선호해.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을 좋아해.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것. 채윤아,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네. 그러면 다큐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일반적인 장소야. 현실의 공간, 뭐 우주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강한 조명 말고요. 그냥 자연광. 햇빛과 같은 자연광. 그 다음에 경험 없는, 연기 경험 없는 일반인이 배우로 나와. 연기 경험 없는, 나 이런 영화 싫던데. 오글거려. 그러니까 바쟁이 독립영화 같은 거 좋아해. 이런 거.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 배우가 나오고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서 정말 강한 현실감을 연출하는 그런 연출 방식을 굉장히 선호한다. 자, 다음 중요한 거 한번 이거 비교 대조해서 한번 봐볼게. 그 다음에 또 의미적으로는 어떠냐면 서사적으로는 어떠냐?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서 수연아, 잘 생각해봐.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 이야기거든? 이러면 의미가 명확할까, 명확하지 않을까? 명확해져요.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서사는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돼. 정교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짜임새 없이. 의미가 명확해. 자, 이거 바쟁이 선호할까 안 선호할까? 아까 바쟁이 뭘 선호한다고 그랬었죠? 미결정성. 근데 이렇게 정교하게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지고서는 서사를 이끌어 나가면 의미가 명확해지거든? 이런 걸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 좋아해? 열린 결말 좋아해. 열린 결말을 통해서 의미가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영화를 좋아해요. 얘랑 바로 대조가 되죠? 열린 결말.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라는 거는 지금 발단적인 무기설정 결말이 다 짜여져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열린 결말 어떻게 될지 몰라.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것. 얘를 더 선호해.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가 확정적이지 않은 얘를 선호해. 왜냐면 이게 미결정성의 상태인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현실의 미결정성이니까. 자, 20분에 시작할게요. 잠깐 쉬시고. 자, 아주 잘하셨어요. 잠을 깨시고 주무시든지.